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기 애니의 노래에는 죽음에 대해서 시적으로 잘 표현된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 미스 카마일즈, 그림 티터 패널, 옮긴 이는 노경실님이고요. 출판사는 세터,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표지 겉면을 보면은요, 한 여자아이가 옆모습으로 있는데 배틀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애니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지 안은 온통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타포 만년필 같은 것으로 세밀하게 항구 쪽에 있는 섬과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가 그려져 있어요. 애니는 나바호라는 인디언 마을에 살지요. 나바호는 간간히 잔 물결을 일으키는 넓은 모래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니의 집은 아늑하고 편안한 호간, 봄이 인디언의 진흙이나 때 등으로 덮은 집을 호간이라고 하는데요. 편안한 호간이라고 하네요. 어느새 호박들은 누렇게 익어가고 옥수수 수염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아침이 되면 애니의 부모님은 울타리 문을 활짝 열어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러 가게 합니다. 애니는 양들을 지키는 일을 돕고 옥수수 밭으로 물통을 나릅니다. 일이 끝나면 애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서 노란 스쿨버스를 기다리지요. 할머니는 착한 애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애니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할머니가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생지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딱딱하고 지저분한 마루를 날쌔게 가로질러 가면 애니와 할머니는 함께 웃기도 하지요. 저녁 식사를 위해 빵을 튀기다가 가장자리가 조금 까맣게 타면 할머니와 애니는 또 웃지요.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이 많지만 할머니가 힘없이 가만히 있을 때 애니는 할머니가 늙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니는 따뜻한 담요로 할머니의 가느다란 무릎을 덮어주었지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애니야, 너도 이제 배틀 짜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됐구나. 애니는 대답 대신 할머니 얼굴에 패인 주름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은과불을 가지고 멋지고 묵직한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엄마가 천을 짜는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니는 엄마 옆에 앉아서 날씨를 줄 가운데에 천 짜는 막대기를 밀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두운 바탕에 빨간 양털실로 화살 모양을 짜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엄마 손놀림을 바라보며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호박과 옥수수가 들에서 말라가는 것을 울며 바라보았던 이야기, 사막에 홍수가 범람했을 때 집이 무너질 뻔했던 일들이지요. 애니는 문 밖 멀리 보이는 사막의 선인장들이 붉은 열매를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코요테도 보았지요. 애니는 코요테가 나바오 인디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개라는 전설을 알지요. 애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물었지요. 애니야, 배틀 짜는 법을 배울래?
애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니는 집 안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작은 가지와 뗄나무들을 모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애니와 엄마와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코요테가 높고 날카로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짜고 있는 양탄자가 다 될 즈음이면 나는 땅의 어머니에게로 갈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애니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두 눈은 그득 고인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니야, 네가 갖고 싶은 선물을 골라라. 애니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발밑을 내려다보며 신발 앞 코로 땅을 천천히 쓸어댔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니? 내 손녀딸아. 애니는 벽에 걸려있는 배틀 짜는 막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동안 배틀을 짤 때 쓴 막대기인데 반들반들 눈이 나지요. 애니가 말없이 그 막대기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녀에게 배틀 짜는 막대기를 주마. 마루에는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짠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색깔로 시실과 날실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지요. 엄마는 그 양탄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의 파란 보석이 박힌 은허리띠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따라 집 밖으로 나온 애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양탄자가 다 짜지게 되면 땅의 어머니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단다. 어떻게 알지요? 애니야, 할머니는 땅과 코요테, 나무와 하늘의 새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야. 내 할머니와 같은 분들은 평생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엄마는 말을 마치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위해 옥수수를 갈았습니다. 불을 피울 마른 나뭇가지와 뗄나무들도 모았습니다. 이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할머니와 애니는 함께 양들을 돌보고 대장양이 목에 달고 있는 맑은 종소리를 들었지요. 양탄자는 애니의 허리보다 높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애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양탄자를 짜요? 우리가 짠 양탄자를 팔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양탄자를 천천히 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배틀을 짜는 막대기를 날실 속으로 밀어넣고 붉은 장밋빛 양털끈을 집어 올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애니는 뛰었습니다. 애니는 사막을 가로질러 달렸고 작은 메사, 사막 이곳저곳에 있는 높지 않은 바위로 된 산을 말한다고 하네요. 작은 메사 얕은 그림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애니는 달리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양탄자가 다 짜지면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양탄자가 다 짜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애니는 학교에 가기 싫어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있는 힘껏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버스는 애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니가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타자 버스는 출발했고 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애니는 버스 안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할 거야. 그럼 엄마가 하루 동안 양탄자를 못 자겠지?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는 누가 나 대신 선생님을 할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할게. 선생님은 말을 하며 신고 있는 굽 높은 구두를 멀리 벗어 던졌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맨발로 운동장 주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살피며 뛰던 애니는 선생님의 구두 한 짝을 얼른 집어들어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지나쳐 뛸 때 구두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친구들은 애니를 보고 웃거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달리기를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려는데 애니의 등 뒤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내 구두를 찾아줄래? 선생님이 한쪽 구두만 신은 채 교실로 들어오자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킬킬거렸습니다. 선생님은 나도 내 모습이 우스운 줄 알지만 지금은 구두가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애니는 저도 모르게 눈길을 마룻바닥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흐르는 듯 까만 딱정벌레가 갈라진 틈 사이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애니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겨우 가라앉히고는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부모님을 내일 학교에 모셔올까요? 선생님은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단다. 구두를 찾았잖아. 선생님의 말씀에 애니는 빨개진 얼굴로 교무실에서 후다닥 뛰쳐나왔습니다. 스쿨버스에서 내린 애니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집에 온 애니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기 전에 배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탄자는 어제보다 더 많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담요를 돌돌 말고 잠들었던 애니는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부리고 자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큰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막 저편 멀리서 코요테가 우는 소리를 빼고는 온 세상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희미한 빛 속에서 애니는 양들이 차고 있는 울타리 쪽으로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애니가 울타리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애니는 조용히 잠자고 있는 대장양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양들이 서로 밀고 밀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애니는 대장양의 목줄에 달려있는 종을 벗겨내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대장양이 밖으로 나가자 나머지 양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애니는 손으로 매사를 가리키며 작게 말했습니다. 양들아, 저리로 가! 방에 들어온 애니는 담요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더니 주위에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하루 종일 양들을 잡으러 다닐 거야. 그러면 엄마는 오늘 하루 양탄자를 못 자게 되겠지? 애니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환해졌을 때 애니는 문 밖에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양들이 없어졌구나. 애니의 부모님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애니는 뒤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슬픈 목소리지만 부드럽게 양들아 양들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염려 마라. 양들이 보이는구나. 매사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
애니는 할머니와 함께 양들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애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지만 애니는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애니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거든요. 밤이 되자 애니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덮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자 애니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검고 신비로웠습니다. 바람은 애니의 얼굴에 부드럽게 와 닿았습니다. 애니는 어둠 속에서도 잘 설 수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배틀로 갔습니다. 애니는 날씨의 줄 가운데 있는 배틀지 않은 막대기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벌려 천천히 씨씨를 한 가닥씩 잡아당겼습니다. 한 올 한 올씩 빼내어 무릎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줄이 없어지자 두 번째 가로줄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어느새 양탄자가 애니의 허리 높이만큼 줄어들자 애니는 실 뭉치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애니는 담요 속에서 실 뭉치를 동그랗게 말아놓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애니는 엄마가 짠 양탄자를 풀어 헤쳤습니다. 아침에 배틀로 간 엄마는 깜짝 놀라며 망가진 양탄자를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애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애니는 할머니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셋째 날 밤 애니는 또 배틀로 가려고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드러운 손이 애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서 자거라 내 손녀딸아. 할머니였습니다. 애니는 할머니에게 자기가 왜 나쁜 짓을 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울음이 나올 것 같아 얼른 담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애니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도운 뒤에 할머니를 따라서 옥수수 밭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고 애니는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자기의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매사로운 할머니와 애니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하늘과 모래가 만나는 사막의 가장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애니를 불렀습니다. 내 손녀딸아, 너는 시간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다. 사막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니야,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저녁에는 땅으로 돌아간단다.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애니는 갈색 모래 한 줌을 집어서 손바닥에 대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애니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해는 뜨고 진다. 선인장은 영원히 활짝 필 수 없다. 꽃잎은 말라서 땅에 떨어진다. 애니는 할머니가 언젠가는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애니와 할머니는 말없이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니는 배틀지 않은 막대기를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할머니가 주신 이 막대기로 나도 배틀을 짤 거예요. 애니는 할머니와 엄마가 하던 것처럼 처음 짜는 막대기를 날실줄에 밀어 넣었습니다. 애니는 회색
양털씨를 집어들고 양탄자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못하죠. 그 느낌도 알 수 없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어떤 현자 같은 이런 애니어 할머니 같은 분은 죽음 후 나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평화롭게 사는 분도 계시지요. 언젠가는 이 생의 세계에서 사의 세계로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또 다른 하나씩 세포가 떨어져 나가듯이 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듯이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지나가고 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한 조그만 무대 속에 있고 또 사라지니까요.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런지 삶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이 가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좋은 나날 되세요.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